찬바람이 부니 국밥이 인기다. 손님이 몰리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4살배기 아들이 무던하게 기다린 한 사람. 민영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다 했어. 민영아 좀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승태한테 들을 때 얘기 들어주세요. 35의 국밥집 아주머니. 민숙은 엄마다. 사탕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치카치카 할 거야? 약속해. 나쪽에 성질 말고 빨리 이거 봐 이제. 알았어, 엄마 완전 바빠. 빨리 들려가려고. 알았지, 끝나봐. 오셨어요? 오늘 2분이라? 7개. 뼈다귀 먹으면 안 돼? 네? 뼈다귀 먹으면 안 돼? 국밥 7개 안 될 것 같은데? 뼈다귀 7개. 일찌감치 국밥이 동이 났다. 이대로 가다간 뚝배기가 모자라지 싶다. 장사 처음엔 안 됐었거든요. 소문이 나면 그냥 잘 돼요. 육수 된장으로 넣어가지고 간은 된장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된장 육수라 이게 집에서 끓여 먹는 것처럼 하는 거야. 가게를 시작한 지 2년. 서툰 솜씨지만 정성만큼은 최고라 자부한다. 어떡해. 밥도 없어. 밥 없어, 어떡해. 밥이 뜸이 안 들어. 미치겠네. 이거 해장국 끓여놓고 못 나가고 있어. 밥이 없어, 밥이. 갑자기 많이 왔나 그래요? 그게 아니라 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가다 보니까 밥을 못했어. 큰일 났네. 저 이국 사람고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밥집에 밥이 떨어지다니 이런 낭패가 또 있을까? 바로 이때 구원투수 입장. 다녀왔습니다. 19살 큰딸과 18 작은 딸이 오면 엄만 만세다. 세영아, 국 나간 다음에 밥 지금 끓거든? 그거 엄마 줄게, 알았지? 밥 좀 들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줘, 세영아. 그 팀장님한테. 못 살아. 뜸이 들어서 어떡해. 미안, 어떡해. 오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손님이? 세영아, 가! 장갑 끼워라. 세영이가 밥을 나르는 사이 조용하게 주방을 평정하는 큰딸 세화. 말이 필요 없는 노련합니다. 안녕하세요. 끝. 끓이려고 끝. 힘들어. 점심 한 차례, 저녁 한 차례. 그 폭풍 덕에 밥을 먹는다. 누가? 그때 저기 갔대. 모녀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장사를 준비한다. 무식하냐 이거 뼈?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이거 건강에 있어. 이거 손 쳐봐. 이거를 엄마 무슨? 어우. 들어갔다. 나는 겁이 많고 얘는 겁대가리가 없고. 뚝배기가 우리가 한 옥수만 한 200개 되거든요. 반 100개 이상은 100개 먹었어요. 흐익! 하면 와당탕탕탕 막 이러고 세와. 승질 급해가지고. 선머슴 같은 큰딸과는 16살 차이. 국밥집 모녀는 환상의 콤비다. 비가 많이 온다.
꼬마 A는 밤이 늦어서야 엄마를 찾아한다. 엄마,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 쭉쭉쭉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어린이집 갑니다. 나는 어린이집에 갑니다. 엄마의 아침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주아야, 안 있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있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있나? 오늘 일찍 있냐고. 잠이 부족해. 잠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학교에서는 1, 2등이야. 사춘기인 넷째는 여자만 많은 집에서 혼자 외로운 늑대다. 꼴찌기라고. 졸려. 냄새. 발이. 냄새. 안 씻었지, 너? 씻대지야. 6시 반에 가야 돼, 학교. 어떡하려고 그래. 늙은이다. 늙은이다. 좀 많이 늙었지.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의 결과를 기다리는 첫째는 요새 한껏 게으름이다. 생각해서 더 그래. 35, 많지 않은 나이에 민숙은 5 아이의 엄마가 됐다. 잘 먹겠습니다. 너는 무슨 남자 새끼가 그런 거 같아. 사람이 뭐 한대 붙자, 한판 붙자야? 무슨 누가 여자를 보겠어. 시집 가겠어, 저거? 에이, 또 머리 길르면 틀려져. 머리 길러진다고 원래 그 자질은 버리시면 돼. 태호야, 아침 저녁 누구는 하나도 힘들다지만 5이 많단 생각은 안 해봤다. 오늘 내년에 교복인데? 아우, 징겁다. 내년에 교복이고. 6년 내내 교복 입네. 그때부터. 사복이 필요가 없어. 교복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지 않아? 야, 교복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사복 입는 거보다. 그런 거 야, 떠들지 말고 밥 먹게 냅자니까 학교 가신다고. 왜 자꾸 말을 시켜.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학교 늦었다니까. 나는 먹으라 그래. 학교 소사고야지. 누나들 등살에 말이 없는 주아는 여리지만 부지런한 남자. 주아야. 잘 갔다 와. 우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운동 안 좋았어 어저께? 응. 갔다 와. 1등. 원래 제가 이제 교실에 가서 수업 준비 다 해놨어요. 고은이하고 주아는 좀 뭐랄까 준비성이 철저한 애들이에요. 일찍 가가지고 지네가 애들 오기 전에 환기 시켜놓고 막 이런 거 준비해놓고. 세영이랑 세아는 아이들이 다 준비하면 제일 늦게 가는 아이들이고. 왜 상반된 아이들. 주아와 1살 터울인 고은인 은근히 동생과 경쟁이다.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둘째는 느긋하고 털털해 듬직하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머리 좀 뒤로 넘겨 잘. 부지런히 가래. 늦지 않게. 꼴찌 맞죠? 우리 집 깎고 됐어.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가죠. 와, 문제 많아. 제일 큰 게 제일이다. 오늘 시간 10분만 넘는데 내년이면 20살인 세화에게 지각보다 더 무서운 건 뻗친 머리다.
어른 되면 사회생활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자체가 힘든 건데. 뭐랄까, 그런 걸 겪기엔 아직 두려움? 뭐 그런 거? 계속 학생이고 싶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특히 아무 생각 없는 중학생.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교복 입고 학교 등교하고 애들이랑 놀고 공부 조금 하고 주말 되면 친구들이랑 놀러 오더라도 가잖아요. 중딩 때는. 요새는 또 모르겠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됐네, 이 정도면 뭐 깔끔해. 오케이, 만점. 이 뽀뽀. 뽀뽀. 엄마와 세화처럼 세화와 민영이도 16살 차이. 다 큰 누나 눈엔 그저 귀여운 동생일 게다. 저거. 알았어, 누나 눈 벗어, 안경 벗어, 이렇게 뽀뽀. 굿모닝 뽀뽀. 누나 진짜로 간다, 민영아? 응. 간다. 잘하고 와. 결혼 생활이라 봐야 고작 3년. 그런데 민숙은 5 아이의 엄마다. 5 중 3은 가슴으로 낳았다. 원래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챙기게 되잖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안 아픈 손가락은 괜찮아. 근데 아픈 손가락 어떻게 해? 사람들이 호 이렇게 하죠. 호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호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고은이 좋아가 생각할 때는 엄마는 세영아 누나만 좋아해. 세영아 누나만 챙겨. 이러면 얘기해줘. 너 손 다쳐봤지? 발 다쳐봤지? 아프면 어떻게 해? 약 발라 안 발라? 했더니 막 바르지. 대변제 바르지? 바르지. 그런 거야. 아플수록 안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지. 너희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누나들이 채워주는 거잖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세와 세영이가 많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세영한테는 내가 많이 아픈 데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이한테는 세와 세영이 고은이 주아가 다 주는 거고 사랑을. 이호는 아팠지만 고은과 주아 귀한 녀석들이 남았다. 그리고 또 민숙에게 남은 건 전 남편의 조카 세화와 세영이. 거기다가 막내 민영을 가슴으로 낳으니 민숙의 호적에 5 아이가 오르게 됐다. 나랑 하늘이 주신 천사 막내 민영인 엄마의 엔돌핀이다. 출근은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뭐야? 빅플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주고 민영아. 좀 안녕하세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선생님에게 꽃을 건네는 꼬마 신사. 기고 앉고 일어나고 걷고 그 녀석이 어느새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꽃을 놔줄 줄 알았어. 선생님을 줬어. 민영이 항상 놔주는데 선생님한테 밀렸어. 내일을 기대하며. 다섯 아이 뒤지다꺼리는 웬만한 체력으론 힘든 일. 우린 비 오면 큰일 나. 비 오면 빨래를
감당을 못해서. 옥상에 빨래줄 2개가 반나절 분량이다. 끝! 내 있잖아요, 하루야. 아이고. 이제 가게를 가야 돼. 밥벌이도 혼자, 살림도 혼자. 잠시 엉덩이 붙일 짬이 있겠는가. 집안일을 끝낸 민숙이 불이 나게 국밥집으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가게를 가까운 데를 얻었죠, 지금. 교통비 절약. 교통비 절약. 5 아이의 엄마. 생각만큼 쉽진 않았다.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계를 꾸리다가 어렵사리 차린 식당. 밥집이니 아이들 밥은 먹일 게 아니겠는가. 특별한 재주는 아니지만 내 아이들 먹는다 생각하고 만드는 정성. 그거면 되지 싶었다. 몰라. 여기 왔네. 국밥이며 해장국이 맛있으려면 우선 고기가 좋아야 한다. 이거 가져와야겠다, 이거. 이거 가져와야겠다. 이거 빼놨어요. 이거는 뭐 덩어리로 가져갈까? 이건 덩어리로 가져갈까? 그거 수육할 거. 수육할 거? 3개만 있으면 그거는 2kg씩 썰어서 담아줘. 6kg씩? 응, 3개 썰어서 담아주고. 6kg? 6kg. 일주일에 한 번 단골 정육점에 한우가 들어온다. 기계 썰라고 한 건데. 손님도 대접하고 아이들도 먹이려면 믿을 만한 재료라야 한다. 저거 양지 우리 거네. 딱 보니까 딱 빼놓은 게 우리 거야. 그치? 우리 국밥이 왜 맛있겠어. 여기서 양지 갖다 쓰니까 맛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미울 거라. 내가 싸게 가져가니까 많이 가져가고 많이 팔 수 있는데. 국밥집을 하고부턴 아이들 고기는 원 없이 먹였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기를 되게 좋아해. 삼겹살 구우면 4kg 정도 먹어요. 내 근이 아니라 4kg. 5kg. 누나 혼자요? 애들이. 정육점을 털어 나가시는 밥집 사장님. 일주일 장사가 든든하다. 오늘 저녁엔 예약 손님이 있다. 민숙의 5 아이가 오늘의 귀빈이시다. 너 누나 귀 잡고 뽀뽀 안 해줬잖아. 고은이 오늘 늦게까지 공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위한 고기 파티가 열린다. 큰딸 세화는 육회라면 자다가도 벌떡이다. 두툼하게 썰어 푸짐한 육회는 세화를 위한 특별 요리. 제발! 내가 볼 때는 맞이가 잘 되면 밑에 동생도 어른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얘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뭐 기대도 요만큼보다 이만큼을 바라는 거지.
뭉텅뭉텅 썰어먹는 뭉텅이 육회는 경북 지역의 스타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뒤로 자빠질 두께다. 맛있어. 먹어. 완전 맛있어. 맞지? 국밥집 장녀 영양 보충 제대로 하신다. 컵은 여기 있잖아. 그치? 불판에 지글지글. 삼겹살 4kg이 뚝딱이다. 마지막 비빈 셋째 딸이 납시였다. 맞이었다가 셋째가 된 고은이에겐 민숙은 늘 빚진 마음이다. 물어봐요. 얘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 누가 시켰나? 그치? 저 EBS 진짜 밤새 공부해가지고 얘 공부하러 했다니까요. 나 대학 가도 된다. 내 수능 봐도 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씨름하냐고 엄마가 막 밤늦게 EBS 보고. 최대한 쉬운 쪽으로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쉬운 게 뭔가 해서 이 병, 콜라병을 생각하는 거야. 콜라를 막 근데 빵 터지잖아. 이게 부피와 질량의 풍량과 막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 설명해가지고 100점 맞아봤잖아. 우리 세영이 우수상 받아왔어요. 그걸로. 얼마나 예쁘던지.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 안 하고 힘들어가지고. 얘네들 이제 크면 또 해야지. 모르는 거지. 그렇게 극성으로 아픈 손가락마다 호하고 부러졌다. 그날 밤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이 어때? 간지 안 나. 간지 안 나? 뺨, 뺨, 빼레레레 뺨. 고은이는? 한밤중에 민숙과 아이들이 어디론가 나설 채비를 한다. 저녁에 가서 자야지.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자면은 얘네들이 늦게 나요. 아침에 있나라 밤일하기 싫으니까 계속 자.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딱 자면 엄마가 일어나. 네?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 성격이 진짜 좋아가지고 그러면 난 편하지. 엄마가 다 깨워주니까. 이거 언니 이 외할머니 댁의 고구마를 캐러 가는 참이다. 삼촌 차 탈 거야. 애들 종가도 좋아하는데. 나 삼촌 차 탈래. 집에서 10분 거리. 어머니가 사는 곳은 인근의 작은 절이다. 저리자. 나 물로 아픈데. 절집에 왔으니 집주인에게 인사부터 올리는 게 예의. 아유 힘들어. 토마치.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이곳에서 공양간 보살로 계신다. 영양음악이 저기 갈게. 난 5시면 일어나요. 나가서 이제 마당 이제 싹 쓸어놓고, 그리고 이제 남은 스님 공양 먹으러 온다고. 그럼 밥 먹여서 이제 보내놓고, 나는 이제 나 할 일 또 하는 거지, 이제. 여기 스님이 저희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애 많이 키운다고. 저 식당도 스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한 것도 스님이 너무. 요구르트도 나오고 좋겠다. 주지 스님 덕에 민숙의 6 식구가 보금자를 만들 수 있었다. 젊은 엄마의 모정을 부처님도 알고 계신 모양이다. 절 아래 사는 외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마중하러 오셨다. 기영선 씨, 나 여기서 잤어. 어? 나 여기서 잤어? 우리 반일하려고 아빠 6시에 올 줄 알았지. 가 빨리. 아유. 산비탈 채마밭은 할아버지의 1년 농사.
이거를 여기도 캐야 되니까 이걸 잘라서 일로 앵겨서 여기서 다듬어야 돼. 손주들 먹일 요량으로 돌밭을 일궈 고구마를 심으셨다. 지금쯤이면 실하게 연그렀을 게다. 야, 이거 천천히 차근차근 꼼꼼히 파가야 돼. 막 듬성듬성 파면은 고구마 놓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중간에 아무것도 못해. 누나! 이거 여기 대박! 고구마 봐! 걸음을 얼마나 주셨는지 할아버지의 정성이 놀랍다. 한번 민이 고구마 캐볼래? 응? 고구마. 엄마, 일로 와봐. 하나가 고구마 통에 넣어. 내가 일로 와봐. 줄 테니까. 잘한다. 여기다 또 하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 좋다. 민숙의 아이들도 고구마처럼 쑥쑥 자라주었다. 부모는 비탈진 땅을 여름 내내 일궜다. 딸에게 푸성귀라도 대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장사 국밥집 하잖아요. 예? 이 국밥집에 들어가는 재료라 이게 겨울 대비해 놓는 거야. 겨울 대비. 장사 대비. 이거 해서 삶아서 말려가지고 겨울에 장사할 때 쓰려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쉴 때. 혼자 몸으로 5을 키우는 젊은 딸을 위해 부모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부지런히 나무를 삶는다. 엄청 고생했어. 쌀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럼 내가 가서 쌀 사주고 오고 또 쌈짓돈 가져가서 또 쌈짓돈 풀어주고 오고 그래 그러게 살았어. 속이 상해서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때도. 지금은 그래도 그런 마음은 없어 이제. 어쨌거나 지금 먹고는 사니까 이제. 저리 사는 딸이 야속하다가 돌아서면 짠한 마음. 가게가 삶는 것보다 여기 삶아가지고 하는 게 쉬운. 자갈밥만 골라서 다니려는 딸을 보고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는가. 평범하지 않은 딸의 삶을 어머니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막 못하게 했다고. 이 새끼들 뭐 간수 못하면서 남의 새끼들에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싫대 한대 해라. 꾸미를 살살 캐면 되는데 그냥 그걸로 찍을 줄 모르는 게 아무데나 팍팍 찍어서 잡게.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고구마 좋은 거 다 필요해. 이거 빨리 가서 쪄 먹어야지. 그게 부모의 것이다. 고나 이 진짜 건강식이야. 우리 너네 같은 애들 너무 좋아. 나 같은 애들이 누군데? 뚱뚱한 애들. 진짜 그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엄마 어때요? 나도 줘. 좀 먹어. 맛있어? 안 돼. 한쪽밖에 없는 외다리 부모지만 민숙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다. 맛있지? 맛있다니까 생각해. 그냥 맛있어.
어머니가 아껴뒀던 도토리묵을 꺼내셨다. 직접 주운 도토리로 정성껏 쏜 묵이다. 인영아, 도토리묵 먹어볼래? 김치 도토리묵. 그 김치를 못 쓰는 거야. 김치, 먹은 김치 먹고. 애기들 감기 걸리고 그랬을 때. 딸만 조용히 불러 무공의 별미를 먹이는 어머니.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여신다. 병원에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어떡할게요? 언제 갈 건데? 응? 내년 이맘때 간다고. 죽는다면 하거라. 민숙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오늘 좀 치료를 해서 확뿌리를 뽑아야지. 그렇게 놔두면 썩었어. 암은 뿌리 뽑는 게 아니라니까. 민숙은 지난 봄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어쨌거나 그 치료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다 끝을 내야 될 거 아니냐고. 괜찮아. 건강해. 하루아침에 꽃가닥 하는 수가 있어. 병원 가면은 기본 일주일 누워있어야 되고 한 달은 거의 일을 못한다고 말해.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국밥집 때문에 항암 치료를 미루는 딸. 어머니는 속이 탄다.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가게 문 닫으면 손님 다 떨어진다고. 그 밥줄인데 그러면 어떡해요? 안 그래? 응? 근데 몸 더 아프면 어떡할래? 더 아파도 이제 병원 안 갈 거야.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뭐. 세아가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면 조금 여유 생기면 겨울방학 때 갈라 했지. 어쨌거나 항암을 한 번 하든 두 번을 하든 일주일은 입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건 한 달 꼼짝을 못해. 그냥 늘어져서 그냥 못 먹고 토하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라도 먹으니까는 건지는 거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까. 먹으면 자꾸 토하니까는 우리네는 속도 모르고 자꾸 먹어라, 먹어야 그래도 먹으면 찌꺼리도 조금 남을 거 아니야, 속에가.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엄마 토하는 고통이 얼마나 저거 죽을 맛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토하기 싫어서 안 먹는다는 거. 그러고 안 먹어. 일주일은 정말 물도 안 먹었어. 근데 일주일 살더라. 물 안 먹어도. 애 5을 잘 키울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아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8cm나 되는 암덩어리를 떼어냈지만 재발을 막으려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막내가 이제 겨우 4살. 민숙은 5아이의 엄마가 아니던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이게 최고야. 나 옷에 괭이를 어쨌을까? 괭이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응? 공양간 보살님 손에 닿는 산사의 열매는 모두 훌륭한 항암식품. 이쪽 편만 놨죠. 나 졸려? 뭔 소리 안 돼. 나 얘가 또 그랬어. 감정 다 떨어지고 뭐 몇 개밖에 안 달렸는 거. 이제 다 익었어. 근데 떫을 것 같아. 가을 거지를 하고 남은 감이 몇 알. 어디 갔어? 산까치에게 미안하지만 보살님 사정이 더 급하다. 야, 아직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놓으면은 이거 갖다 놓으면은 익어서 먹는 거야 이제.
야, 얘는 익었어. 밝은 햇살에 맑은 바람 마시며 자랐으니 건강한 기운을 줄 것이다. 이런 콩 봤어요? 응? 항암 작용하는 콩이라 이게 작두콩이라고. 비싸. 이 콩이. 장에서 팔긴 파는데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할머니가 심은 거예요? 아니 이거 유치원 처사가 심은 건데 이거면 내 거야. 고집대로 살더니 덜컥 암에 걸린 딸. 국밥집 문 닫을까 치료도 미루는 그 딸을 위해 어머닌 콩을 딴다. 애가 저러면서부터 이제는 아주 책을 사다 놓고 보는데 뭐 난 지금. 책을 사다 놓고 보면서 좋다는 건 다 해주려고 했었지. 항암이 남았어야지 주사 맞을게.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요새는 조금 먹어서 좀 괜찮을란가 모르겠지. 잘 먹어야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항암 주사도 맞을 수가 있다. 그래, 누가 잘하. 국밥집은 자나깨나 일이다. 내려봐요. 얼마나 내볼까? 일단은 2만 원씩 내려봐요. 예, 예. 내려보고 또 사. 예, 예. 일이 무서웠다면 밥집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터. 네, 깍두기도 하고 국밥도 들어가고. 35살 엄마. 민숙은 타고난 강골이다. 좀 애려야 되는데 지금 무가 원래 애린데 안 애리네. 누가 좋네요. 항암 치료는커녕 오히려 일을 벌이는 엄마. 민숙은 환자이고 싶지 않다. 손발 척척 맞는 세화도 있고 듬직한 아들도 있지 않은가.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엄마 삐졌어. 이제 안 놀아. 너랑.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민영인 초강력 항암제. 있잖아요. 그 미소에 힘이 절로 솟는다. 엄만 또 하루만큼의 괴력을 발휘한다. 일주일치를 하는 거예요. 주말에. 불쌍하죠? 어? 세월이 형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없을 때 혼자 했어요. 이렇게 맨날. 없을 때 혼자 했어요. 아프기 전에 안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지. 일반 생활했을 때 닦았어 안 닦았어? 진영이 삼촌이 닦았어. 새벽 같지 마. 우리는 생강도 하다가 한 자루씩 하다가 도와줬어요. 작년에. 유난스러운 엄마 뒤엔 늘 세화가 있었다. 힘들어. 그 생강가루 안 닦는 게 얼마나 좋은, 생강을 안 닦는 게 얼마나 사람들은 좋은지. 먹으면 맛있다 그러지. 생강 냄새가.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손님들이 많잖아 그래서. 일은 되지. 진짜 저희 같은 상황이 되면 진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 건강이 더 우선이다라고 그런 생각밖에 안 때론 남편 같고 때론 친구 같은 국밥집 딸들 이만하면 잘 걷지 싶다. 두 딸이 민숙에게 온 지는 불과 4년. 하지만 아이들과의 인연은 훨씬 이전부터다. 7살 땐 거의 엄마랑 놀러 다녔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공부 배우면서 놀러 다니고 얘 한글 땄냐고 죽을 뻔했대요 엄마가. 아, 그래? 네.
가나다 카드를 놨는데 가나다 읽어놓고 섞었더니 이게 나다 나다간데 가나다 그대로 읽어갖고. 민숙이 시집살이를 하던 때 시댁에 맡겨져 있던 시조카 둘. 그게 바로 세화와 세영이다. 네, 저예요. 유치원 졸업 때도 엄마는 없고 외숙모인 민숙이 함께였다. 아까 그 초등학교 입학했을 당시에도 엄마 하고 들어갔었어요. 엄마로 이제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엄마 그랬거든요. 3년이란 짧은 결혼 생활에 시조카가 딸이 되는 긴 인연이 남았다. 뭘 어떻게 부르든 지금도 엄마 소리, 솔직히 말해서 엄마 소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엄마 해갖고 지금도 엄마 소리라고 하는 건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도 없으니까. 아, 죽으래. 딸처럼 지낸 세화, 세영이가 재간 친모를 따라갔다가 상처투성이가 돼서 민숙을 찾아왔다. 민숙은 시조카였던 둘을 법정 싸움 끝에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자신의 성을 주었다. 야, 빨리 가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아마도 엄마일 게다. 그 흔한 이름 실컷 불러보라고 민숙은 기꺼이 엄마가 돼줬다. 오빠 어떻게 오빠 거리 이게 오빠 거리. 오빠 와. 택시 운전을 하는 오빠가 찾아왔다. 싱거워? 하나뿐인 오빠는 동생이 아프고부터 오며 가며 걸음이 잦아졌다. 안녕하세요. 배달 해장국 왔어요. 네. 서툴긴 해도 바쁠 때 조금이나마 거들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동생이 남편도 없이 혼자라는 게 영 걸리지만 달리 해줄 게 없다. 안녕하세요. 다섯 살 아래의 민숙은 아파도 아픈 티 안 내는 누나 같은 동생이었다. 씩씩하기만 하던 동생이 많이 아프다. 수술은 했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다들 똑같을 거야. 자기 식구 아프다 그러면 다들 힘들어하죠. 근데 지금 민수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게 문 닫고 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오빠가 돌아선다. 아니 언니 그 통장은 아예 안 쓰는 통장이라 내가 그때 얘기했다 얘가. 아니 그래갖고 나도 그것만 딱 들어오는 거. 보험료 내는 걸 깜빡했나 보다. 설계사가 직접 민숙을 찾아왔다. 우체국 통장에 있는 거 20만 원 내고 지시적으로 하라고 해. 내가 그래. 내가 요즘에 TV에 내 증상 막 나오고 하면은
밥상, 겁이 나서 못 가겠다니까. 근데 언니 미리 가야 돼. 이제 뒤늦게 가가지고 일 커진 다음에는 나가. 그게 수술할지 누가 알아서. 언니 내 완전 건강했잖아. 누가 날 아픈 사람을 치고 살도 다 빠졌네. 건강은 어떤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 계속 병원 가야지가 지금. 장사 때문에 못 가지. 항암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있었지. 안 하고 있다고? 항암하고 나면 한 달 뒤에 한 달 정도 또 쉬어야 되니까. 된 거지. 항암 치료를 미루는 대책 없는 배짱을 누가 말릴까?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 팀들 팀원들이 그 사람 많아. 안녕히 계세요. 네. 암 환자가 아니라 아이 5 딸린 엄마로 민숙은 또 하루를 살고 있다. 애들은 단단하게 들어놨지. 다른 거 몰라도 애들을. 아프고 나니까 혹시나 애들 잘못될까봐. 하루 팔아서 한 놈 보험료 내고, 하루 팔아 또 한 놈 보험 내고, 또 하루 팔아 또 한 놈 보험 내고, 일주일은 보험료 내고, 어? 일주일 벌어서 먹이고. 그죠? 아프기에 더더욱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죽으면 이 장사가 무슨 소리 있겠어, 그지? 근데 나는 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이 모아 놔야지 애들을 죽을 수도 있어. 아예 나만 생각하다가 죽으면 정말 아이들한테 빚만 안겨주고 가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또 되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애들한테 무언가를 주고 가고 싶어. 나 엄마 없어도 만약에 세화 세영이가 진동을 잘 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세영이한테 더 힘을 많이 주는 건데, 민영이도 어찌 보면은 우리 애들이 어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살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뭔가를 해놓고 죽으면 얘네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 걸 해주고 가고 싶어, 사실. 국밥 한 그릇에 민숙의 모정이 뜨겁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엄마의 밥집으로 몰려든다. 안녕하세요. 엄마 혼자 있었죠? 뽀뽀해 여기 뽀뽀. 뽀뽀. 야, 뽀뽀 어머니한테 뽀뽀. 아 이거 내 강아지. 이쁜 강아지. 이쁜 강아지. 야야야야야야 신난다. 막내 민영인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력의 사나이. 오라이 오라이. 아 힘들어 그만해. 응. 아 힘들어 할머니. 아유 죽겠다. 민숙은 밥을 하고 아이들은 먹으니 밥집 차리길 잘한 것 같다. 셋째 고은이가 한창 예뻐지고 있다. 사춘기인 넷째 주아는 무섭게 먹을 때다. 딸에게 자식이면 할머니에게도 귀한 손주. 할머니가 민영이 밥부터 챙긴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온 엄마는 집안일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트레이턴 변신. 요것도 옆에 좀 껴줄래요? 네. 옆에 좀 껴주고 그게 옆에 안 껴져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응. 다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 꼭 껴야 돼요. 종일 엄마를 기다린 민영이와도 사랑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다음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손 조심해요. 어? 힘이 세죠? 네, 완전 세요. 완전 잘하네요.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어요.
민영이는 너무 힘이 세네요. 엄마는 힘이 안 세요? 네, 엄마는 힘이 약해요. 민영이가 힘이 세요. 인형이는 밥 먹을 때 힘이 세요. 밥을 먹어서 힘이 세요? 네. 정말이에요? 네. 다 들어간 거 이제 안 들어가요. 됐죠? 완성. 하이파이브. 애기가 갖고 노는지 엄마가 갖고 노는지. 엄마는 박사가 돼야 돼. 만물 박사. 우후. 엄마의 남자친구는 기분이 최고다. 누나들 등살에 기죽어 사는 외로운 늑대 한 마리. 엄마 만원. 어우, 장여생. 조아가 독서상을 받아왔다. 만원 빨리 더 가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 원이 중요하니까 엄마 핸드폰 사진 하나 찍어. 아이들이 받아오는 상은 엄마의 인생에도 귀한 훈장이다. 거래, 밀거래. 상품권하고 바꾸는 거예요. 준비물 살 때 이걸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받은 용돈이잖아요. 그것도 대본. 10,000원 한 장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 막 이제 성적 갖고 서로 막 경쟁 붙어서 주아가 좀 뭐 잘하면 고은이가 그 다음 시험 더 잘 보려고 그러고 고은이 잘 보면 주아가 더 하려고 그러고 좀 욕심이 좀 많았어 애들이. 연년생인 고은이와 조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알아서 잘해주는 고마운 녀석들이다. 셋째 고은인 성격 좋기로도 전교 1등. 아, 우리 딸내미가 전교회장 아니에요, 전교회장. 짠! 뭐예요? 우리 딸. 봤죠? 공부하라고 안 해도 전교회장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센 전교회장 선거. 엄마 빨리요. 철이 들어 잘 자라주는 아이들에게 민숙은 고맙고 미안하다. 너 뭐해? 너 왜 옷이? 너 옷 왜 입어? 민영이가 집을 나서려나 보다. 그래 네가 지금 팬티 새 거 꺼내 입은 거야? 그냥 못 살아 진짜. 엄마 따라가려고 지금 옷 갈아입는 거야? 응. 하도 띄워놓고 갔더니 병원 띄워놓고 갔더니 엄마 잠깐 가게 갔다 올게요 이러고 싹 가니까 이게 어디 나간다 싶으면 빨리 옷 갈아입는 거야. 따라가려고. 안 줘? 아 이게 여기 있어서. 엄마의 남자친구. 엄마의 보디가드가 안 나서면 되겠는가. 오빠가 내일 내려오나? 안 내려올 거다 평생. 어? 거기 살을 거다 왜? 아 진짜. 민숙이 아이들에게 떠밀려 병원으로 향한다. 식단 걱정에 발이 떨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미루기도 힘든 일. 더듬고 싶지 않은 길을 나섰다. 처음에 항암할 때는 많이 안 힘들어서 민영이 데리고 있었어요. 첫 항암할 때 민영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서 항암 맞으면서 민영이를 봤어 나는.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래. 간호사들이 어머니 안 힘드세요 막. 근데 민영이가 엄마 아픈 걸 아는 거라. 말을 너무 잘 듣는 거라. 병실에 할머니들 있고 말하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되니까 떠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너무 조용히 잘 자고 아침에 또 늦게도 일어나주고 너무 고마웠어. 항암한 더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 밥 민영이가 다 먹고. 아마도 민영인 그때 어른이 됐나 보다. 민영이 여기 있어야 되고 들어오면 안 돼.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는 아들. 엄마 발 다 보여. 엄마 그거 왜? 엄마 그거 왜 해? 엄마 그거 왜 해? 엄마 아야에서 하는 거. 아야? 민숙은 지난 봄 자궁 경부암 수술을 받았다.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2기 초에서는 좀 더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문제는 종양이 거의 한 8cm 정도 돼갖고 굉장히 크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첫 2년간은 굉장히 잘 와야 돼. 그리고 재발하면은 빨리 재발을 하지 천천히 재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특히 유념을 해야 돼. 꼭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거는 엄마가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는 아기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지. 우리가 수술을 하면 염증이 수술만 하면 끝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야. 감사합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예. 싫어. 하지만 억척엄마 민숙도 암이란 병 앞에선 환자일 뿐.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암이 번진다고. 또 겁이 아까 겁이 확 나는 거야. 6차 항암 치료는 이미 시기를 놓쳐서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한다. 보은아! 주아야! 주아야! 이거 뭐야? 니네 뭐해? 깜짝아! 이거 뭐야? 엄마가 힘들어할까 한 발 앞서는 녀석들. 이게 뭐야? 이게 내 생일이라? 자, 앉으세요. 이게 뭐야? 민영이도 앉으세요. 이게 뭐야? 엄마가 7시간의 수술을 견디고 눈을 떴을 때 그날의 고마움을 어찌 잊을까. 엄마. 근데 쟤야. 우와. 우리가 근데 너무 많이 풀지 마요. 하나, 둘, 셋. 5 남매에겐 지금 이 시간이 고마운 선물이다. 엄마 힘내라고요. 네. 병원 갔다 와서 우울했을까봐. 저거 세원이가 그랬대요. 저거 봐. 근데 빨리 맞죠? 누나들한테 학교 있냐? 어? 너 학교 있냐? 걔 7시까지잖아. 어떡하지? 그런데 엄마도 오늘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다. 마음이 안 좋아. 저 모습을 보니까 아까 경건마을 갔을 때는 나를 위해서 애들을 조금 내려놔야지 했는데 딱 와서 저런 모습 보니까 못 내려놓겠어. 머리 염탐해져. 옷 갈아입을 거라고. 나 그런 거 좋아해. 이렇게.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좌절 금지. 저녁상 사하고 올게, 엄마. 한숨 자고 있어. 엄마 너무 아파. 왜? 지금? 자는데. 가게 굳이 안 와도 돼. 할 거 없어. 저쪽으로 왜 저러서 가게. 야, 엄마 힘들어. 내려와. 너 때문에 엄마 힘드네. 안 내 갈게. 엄마야. 내 엄마야. 야, 민영이 엄마야. 우리 엄마야. 내 엄마. 명민이야. 네 엄마이기 전에 세화 누나 엄마야. 세영이 누나 엄마야. 엄만 언제 좌절할 수 있을까? 엄마가 쉬는 사이 맏딸 세화와 둘째 세영이가 가게를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는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엄마가 항암 치료로 가게를 비우는 날이 많아서인지 손님도 줄었다. 밥집엔 주인이 나와 있어야 손님이 끊기지 않는 법. 경비가 더 나가요. 쓰는 거 버는 거. 그만 담그시에요. 야무진 세화는 뒷정리도 깔끔하다. 어젯밤에 언니가 싫어졌어. 빠! 엄만 국밥집을 물려받으라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집안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 그런 거 엄마 왜 울었어? 들어오시더니 우시더나? 들어왔더니 우시더나? 아무래도 엄마의 눈물보가 터진 모양이다. 병원에 다녀온 날, 엄만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다. 민영아, 쉬어. 자게. 민영아, 빨리 쉬어. 빨리 쉬어. 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자진하고 그냥 누워있어. 고은이도 엄마가 보면 힘든데. 여러 감정들이 복잡스럽게 이제 한꺼번에 닥치니까 그런 것 같아. 엄마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다. 다음 날 천하장사 엄마가 늦도록 일어나질 못한다.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가슴도 얼마나 많이 치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밤에 그것도 화장실 가서 수건 이렇게 탁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속상하면 애들한테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몰랐는데 크니까 알더라고. 세영이는 고인도 좀 한 것 같아. 지난 봄 자궁경부암 수술 이후 5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조금만 만져도 머리 이렇게 빠진다니까. 6차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이미 소용없는 일이 됐단다. 조금만 힘들어. 엄마는 힘이 안 찌잖아. 엄마가 엄마를 찾아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머니, 이거 시어도 구웠어요. 절에 계시는 민숙의 어머니. 옷이 피게요. 들어와. 공양간 보살인 엄만 딸을 기다렸다. 좀 화분해 좀. 저기 좀. 여기 내 와서. 엄마 왜 와송은 따고 나면은 이거 져버려. 와송이잖아. 따자마자 먹어야 좋다는데 엄만 공양간을 비울 수 없고 딸도 식당에 묶여 있으니
급한 대로 와송과 영질 화분에 심어두셨다. 그렇게 생겨도 못 봤는데. 그렇게 생겨도 못 봐서 몇 년을 생겼는데 못 봤는데 접대 여기서 포자가 떨어지면 많이 난다 그러더라. 근데 딸이 완치만 된다면야 와송 하나 떠받들고 사는 일이 뭐 어렵겠는가. 선물이야? 엄마 거. 엄마 머리. 머리에 꽂으 그래 그러고서 일일이 하고 나가. 우리 민영이 꼬마가 좀 머리 꽂으는 민영아 이뻐? 보이죠? 막내 민영인 엄마의 엔돌핀. 힘들 때마다 민숙을 지탱해준 걸어다니는 와송이요 영지버섯이다. 힘이 좋대. 민영이 씨 1등으로 올라가고 있어.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데 아이 5에 국밥집 일에 쫓기다 보니 백혈구 수치가 바닥이었다. 꼭 잡아. 알았지? 어머야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워. 엄청 미끄럽지. 수치가 낮아 항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친 것이다. 와 여기 물 진짜 깨끗하다 민영아. 물이 엄청 많나? 엄청 많지. 민영이까지 새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5 아이의 엄마로 억척스럽게 살았다. 만져줘. 이모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그지? 아까 내가 사람. 국밥집 2년 만에 아이들 밥 걱정을 덜고 나니 덜컥 암이 찾아왔다. 와 한심하기다. 5 아이에겐 오로지 엄마 민숙뿐. 혼자 몸이기에 암담함도 2배였다. 언제 챙겨두었을까? 4살 배기 아들이 공양을 올린다. 산할아버지, 엄마 지켜주세요. 엄마도 해. 엄마 했어요. 인사하고. 이렇게 내려가. 지금 이 순간들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일 것이다. 가슴이 아파. 종소리가 가슴이 아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을 엄만 들키고 싶지 않다. 절에서 돌아온 민숙이 서둘러 점심 장사를 준비한다. 밥 몇 개 있어? 사정이 급할 땐 택시 운전을 하는 오빠가 119 구조대. 오다 가다 들러서 급한 불을 꺼준다. 콩나물 있어? 콩나물 조금. 오뎅 줘. 찬이 5가지에 메뉴가 7가지. 국밥집 아주머니의 손이 빨라진다. 신이 있다면 또 별일이 생기겠는가. 젊은 엄마는 불끈 기운을 차려본다. 민숙의 뚝배기에 담긴 인생이 뜨겁다. 사정 아는 사람은 하나같이 밥집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이렇게 커튼 쳐놓고 여기서만 쉬고. 원래 주방일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점장사 끝나고 좀 들어놔야 되거든요. 식당 어떤 식당이나 다 그래.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쉬는 시간 좀 들어놓는 거지. 그럼 힘들어가지고 어떡해. 죽지.
암이 무섭다고 손 놓고 쉴 수는 없다. 배 아파 낳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5이다. 민숙의 좌청룡 우베코가 돌아왔다. 그런데 그래, 여기 다 집도 있어. 우린 안 놔줬어. 고인 주하면 각자 샀지. 고인 주가 각자 사주면 각자 제가 샀어. 둘이 하나씩이다 애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으면은 그렇게 됐지.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그러면. 니네가 조심을 하던가. 니네들 필요하면 니네 용돈은 모아 살 수 있었지. 근데 니네 용돈 모은 걸 뭐 했는데. 고은이 좋아하면 특별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애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어? 내가 편을 갈라서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잘 못해주는 거는 아니다 애가. 큰딸 세화가 오자마자 투정이다. 속이 깊은 녀석이 요사이 삐딱소니 까닭이 뭘까? 네 마음을 물어보자. 대학은 갈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대학은 갈 거야? 응? 그러면 저번에 얘기한 거 대학은 안 간다는 얘기는 뭐야? 막상 수시 쓰고 나니까 또 대학 가고 싶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과를 선택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무슨 과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하고 싶지 저것도 아니란 말이야. 19.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큰딸은 갈팡질팡. 제 딸은 속이 엉망인 모양이다. 명세야, 엄마 눈 똑바로 봐. 들어가서 매 학기마다 B학점 이상을 항상 받아야 돼. 그래. 그래야지 장학금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면 장학금을 그 돈을 내야 돼, 등록금을. 근데 그 감당이 되냐고. 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데? 나는 긍정적인데. 네가 내 딸인데 너도 긍정적이어야지. 할 수 있다 생각해야지. 우리 집 가온이 뭔데? 우리 집 가온이 뭐야? 최고보다 최선. 최선 다해봤나? 안 했다 얘가. 근데 왜 그래? 어? 왜 지레 겁을 먹는데? 연금 들어놨어. 네 학비 충분히 돼. 알았어? 학비 걱정 말라는 엄마. 알았나? 잘 생각해봐. 엄마 걱정에 차마 대학 가고 싶단 말을 못하는 딸. 둘은 그래서 모녀다. 잘해주려고 해도 그렇고 안 돼도 걱정해. 잘 돼도. 아니 애가 5명이니 이걸 5번을 치러야 되니. 아유 어떡하면 좋아. 진짜네. 저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고은이가 생각해보니. 내년에도 고은 중학교 가겠어. 얘네 대학교 가고 나면 또 이제 고은이 고등학교 가서 또 속썩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하고. 그 다음에 민영이 뭐. 민영이는 한참 멀었지. 35. 젊은 엄만 벌써 대학생 딸을 2개 생겼다. 세화가 주방에 나와 있다. 금세 털고 일어나는 폼이 모전여전. 아니, 서러운 게 아니라 저 지난데 좀 짜증이 났어요. 우리 애들은 막 꽁하고 있는 게 없어.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저희 집 식구가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삐지잖아요. 그럼 뭐 하나 딱 트러블 중간에 생기면 바로바로 풀리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엄마와 딸은 겨우 16살 차이. 가까운 시간만큼 뒤끝도 없다. 5시 때 나서 처음 새. 얼마나? 좀 더 따야 돼. 됐어.
지금 좀 짜야 돼. 그래야지 좀 있으면 싱거워져. 맛있어? 응. 꾸물꾸물한 날엔 역시 파전. 엄만 빈대떡처럼 울적한 마음을 잘도 뒤집는다. 짠!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안 돼. 요리로 달래고 요리로 키우고. 엄마의 주방으로 아이들이 모여든다. 민숙의 분신 3호, 4호, 5호까지 5 아이가 모두 모였다. 먹성 좋은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파전 10장이 기본. 그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밥집을 하는 덕이다. 남들이 보면 잔치집인 줄 알아. 명절에도 동그랑땡 있죠. 이만한 독구리를 한 석구리에 우리는. 완전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와, 민영이 황가루 완전 잘 먹어. 민영이 혼자 먹을 수 있어. 숟가락 주세요. 그래. 민영이한테 작은 형아라 더 줘봐. 어우, 잘 먹네. 그렇게 말고 그냥 소주 최고야, 똑바로 잡아줬죠. 막내가 저 혼자 숟가락을 든다. 세월 더디다 해도 어느 틈에 커 있으니 그 맛에 엄마를 하나보다. 휴일 아침, 민숙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선물을 놓고 가셨다. 토란대요, 토란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에 들어가는 거. 밥집 살림 거들어 주려고 아버진 밭을 일궈 푸성귤 대주신다. 그런데 아무 때고 툭툭 예고 없이 던져놓고 가시는 게 문제라면 문제. 고생했어. 밥집 나가기 전에 토란대를 해결 봐야 한다. 빠방이 잘 봐야지, 민영아. 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국밥 10번 끓이는데. 이거 한번 살려면 비싸잖아. 겨울 대비를 하는 거라 무조건 다. 우거지 같은 것도 미리 대비하고. 여기 이상해가 겨울엔 다 비싸서 야채가. 휴일을 반납하고 밥집에 나가려던 세화. 아니, 갈라야지. 까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혼자 할 수 있었어? 하나 다 했어, 벌써. 꼭 네가 해줄 것처럼 얘기한다. 나 안 해줄 거야. 어쩌다 이런 엄마를 만났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쭉쭉 바르는 거야. 이 기다린 것도? 뭐?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게 나을 뻔했다. 이거 토란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더라. 알레르기인가 알러지. 그래, 네가 알레르기가 있다 해서 안 하려고 그러지. 새끼야. 아, 막 갑자기 목이 막 근지럽기 시작했어, 막. 아! 일부러 너 아니야. 나도 모르고 쳤어. 모르고 쳤어? 모르고 쳤어. 나도 그럼 모르고 쳐도 돼? 아, 진짜 실수였어. 계획적인 거잖아. 아닌데? 10여 년 전 외숙모와 시조카로 만난 둘은 2년 전 법적으로도 모녀가 됐다. 너랑 나랑 나이 차이 몇 살 난다고. 16살. 맞나? 친구 같은 엄마예요. 예수 같다. 아파, 엄마 진짜 아파. 너 찍으래잖아. 한 번도 찍을래. 상처투성이던 사춘기 세화는
민숙의 딸로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오늘 점심 장사 안 하고 콩콩장 가고 싶어요. 민영이 데리고. 저도 막 애들이랑 놀러 나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엄마 안 같은데. 날아간다. 해야죠 뭐 제가. 이제 뭐. 우샤 안 나. 제 몫을 뚝딱 끝내고 세화가 먼저 일어난다. 엄마 일어날게요. 안녕. 아, 가요. 가게도 가기 싫어. 엄마가 국밥집을 하니 천생 국밥집 딸로 키울 수밖에 없는 이츠. 그래도 엄만 그게 미안하다. 완전 하기 싫죠. 나도 하기 싫은데 애들은 하고 싶겠어. 집에 맨 할 일이니. 놀고 싶지. 나도 놀고 싶은데 똑같이. 그러니까 점심장사 끝나고 콩콩장 가자잖아. 콩콩장 한번 가야 되겠는데 점핑하러 민영이랑. 세화의 여러 꿈 중에 하나는 국밥집 사장님. 김치보다는 더 가깝은 하죠 많이. 양념만 비율만 잘 알면은 그냥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엄마처럼 막 그렇게 맛을 내지는 못해서. 엄마한테 배웠어? 네. 언제 배웠어? 이거를 언제 배웠지? 작년에 배웠는데. 작년이 아닌데 올해 초에 배웠나? 엄마 이제 아프기 전에 그때 배우고 이제 계속 하는데도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엄마 했던 맛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은 좀 그나마 좀 나아요 맛이. 대충 졸였다가 애가 숨이 죽는다 싶으면 묻혀버리는 거예요. 숨이 죽는 게 어떻게 알아요? 소금을 치면 이제 무가 딱딱하잖아요. 이게 타면 똑 부러지잖아요. 얘가 흐물흐물해져요. 그게 숨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밥집을 물려받으려면 맛을 알아야 한다. 여보세요? 빨리 와봐. 엄마 한 거 뭔가 맛이 달라. 이거 확실히 다르지, 내가 한 거니까. 왠지 모르게 물 빠지면은 짤 것 같아. 되게 달아. 매워야 되는데. 응, 달아. 예비 사장님 세화가 망친 무채를 수습한다. 매워도 몰라요, 나는. 아니요. 제 맘대로 해요. 네, 다니까 맵싹하게 하려고요. 단맛을 어떻게 없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기응변은 이미 사장님 수준. 그 맛은 어떨까? 맛있어. 엄마가 오면 난리가 날 게 뻔하지만 세화는 자신의 요리를 슬쩍 내놓고 싶다. 뭣도 모르고 그냥 서빙 나가고 뭐 혼도 엄청 먹고 막 그랬거든요. 할 줄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알바를 뛰지도 않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 홀서빙 알고 나서 이제 주방에 대해서 차차 이제 알아가고 혜영이는 주방은 아예 안 되고 저만. 맞지? 그리고 칼질을 못 시키게 해요. 맞지? 덜렁대는 동생 세영인 주방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칼과 불을 다루는 건 언니만의 특권.
그러니까 언니는 주방하고요. 저는 서빙하고 하면서 반찬 떨어지면 얘기하고 뭐 밥 안 차라 얘기해주고 뭐 근데 뭐 치울 때는 같이 치워요. 그날 오후 엄마가 약속을 지키러 나왔다. 또 애기랑 타러 왔어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세화가 노래를 부르던 일명 콩콩장이 바로 이곳. 하늘로 붕붕, 기분도 붕붕이다. 엄마 걱정, 진로 걱정, 복잡한 마음도 안녕이다. 애들은 1시간 뛰는데 나는 30분도 못 뛰어. 20분 뛰면 그러니까 막 나도 심각해. 다음 날 16살 차이 모녀가 단장을 한다. 앞머리 뽕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촌스럽게. 안 나와 뻥 그렇게 많이. 뽕 많이 넣지 말고 촌스럽게. 머리 숱 좀 치고 싶어. 아이 가뜩이나 남자한테 인기 없는데 자꾸 이런 모습 찍어서 나가면 남자한테 더 인기 없는데. 에이, 인기 좋아. 큰일 났네. 남자애들이 거들떠를 안 봐. 세화를. 워낙 남자애 같다고. 너무 남자 같아가지고. 어제 용준이 오빠랑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 알아. 동생 왜? 언니란데 뭐. 동생 왜? 얘기해봐. 언니가 들어줄게. 왜? 엄마와 언니 사이. 민숙은 세화에게 그런 엄마다. 또 찌개핀 어디 갔지? 찌개핀? 또 미니 가방. 미니 찌 가방. 미니 엄마 찌개핀 어딨어? 가방에 안 가져갔어? 친구한테 가져간 거 아니야? 저번에 친구한테 가져갔잖아. 엄마 찌개핀 민영 어딨어? 찌개핀. 어? 맨날 몰라. 고운 방에 있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고은이 훔쳐왔어야 되겠다. 급한 대로. 엄마와 큰 누나가 아침부터 법석일까? 모녀가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선다. 수시 모집에 응시한 대학교에서 세화가 면접을 보는 날. 이게 유아교육 학과 건물이야. 면접할 때 얼마나 또 떨릴까. 1대1이란 말이야. 완전 잘 보면 되지. 작년 생각. 세화는 피부 미용과에 원서를 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부사관과에 간다 해서 군대를 간다고. 얘가. 중석. 애가 군인 되겠다고. 그걸 뜯어 말리느냐고. 이러나 말. 어떤 꿈이 됐든 당당하게. 세화가 면접장에 들어갔다. 결과는 2주 뒤. 아무래도 느낌이 좋다. 허벅지야. 목매달아서. 하늘 봐. 너무 예쁘다.
언제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런 벤치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세아가 대학이나 가니까 이 면접 보러 올 때 따라와가지고 이런 걸 보지. 맨날 식당집 맞아. 식당집 장. 학교집 장. 학교집. 20살을 준비하는 국밥집 딸. 세화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사진 찍기, 엄마 웨딩 드레스 입히기, 여행 가족 가기. 여행 가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동안 진짜 푹 쉬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고 막 주말에 막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누워서 TV 보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쉬면서 학교 갔다 돌아오고 막 그러고. 부모님들도 이제 주말엔 좀 쉬시면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막 그러는데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는 막 장사하느라 그게 없으니까. 사실 엄마가 밥집을 차린 건 세화자매를 드리고 5 아이가 되면서다. 세화는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의 짐을 나눠주고 싶다. 우리는 아빠가 없잖아. 엄마만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아빠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아빠 할 일을 하면 세아가 엄마 할 일을 하고 내가 아빠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세아가 엄마 할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안 그래?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린 부부예요. 우린 부부예요. 부부예요. 원래 그래 부부라고 그래. 가끔씩 서로 역할 바꿔가는 부부. 딸이면서 친구도 되고 남편도 돼주는 세화가 엄만 고맙다. 며칠 뒤 드디어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두근두근 오늘따라 말이 없는 세화. 아 떨려. 합격대라서. 어떡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해 보는데 세화의 20살은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어디로 갈까? 됐어. 그럼. 아니 이게 보였어 눈에. 눈에 보이면 해야 돼. 어? 닌자가 누가 껐어? 뭐 오프잖아. 오픈 이게 온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차가지고 자꾸 꺼진다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 죽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보고 죽고 싶어 그랬어. 이렇게 티가 보이시고 더워서 드레스 좀 더 더